보시죠. 사람이 은퇴를 했는데 여성분이 드시기엔 크죠. 예 그리고 무거운데 이제는 노트북을 넣어야 될 그럴 일이 없다 보니 몰래 가져오신 거예요? 예 그렇죠. 몰래 은퇴 기념으로 뭘 하나 해줄까. 몇 년 다니셨다고 하셨어요? 33년 가죽도 너무 좋고 호텔에산 가방이고 한 20년. 근데 무거우면 안 들게 되니까 그렇지. 그 사람의 화양연화가 아니었을까. 약간 부담이 되는데요. 연구해 예, 보겠습니다. 한번 연구 한번 해보시고. 한 부탁해. 안녕하세요. 가죽연구원 하한입니다. 이번에 맡게 된 가방 상태는 보시다시피 이렇습니다. 박물관에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. 살릴 수 있을까요? 지금까지 많은 가방을 리폼해봤지만 솔직히 이 정도 상태는 저도 처음이거든요. 물론 상태가 메롱이면 바뀌었을 때 임팩트는 더 크지만 실패할 확률도 그만큼 올라가거든요.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죠. 그런데 막상 가방 분해를 시작하니 제가 너무 욕심부린 건가? 판도라의 상자를 연 기분이었습니다. 그냥 흔한 가방도 아니고 의뢰인 아내분의 화양연화라잖아요. 실패하면 답이 없습니다. 하지만 이런 쫄깃함이 좀 있어야 작업이 재밌거든요. 재밌네? 가죽이라도 살려볼게요. 관리는 안 되었지만 가죽 자체는 좋습니다. 원래 이랬던 가죽이 에이징돼서 이렇게 변했네요. 부식된 금속 장식은 제거할게요. 다 분리하고 보니 쓸만한 가죽이 생각보다 얼마 없더라고요. 이걸로 뭘 만들 수 있을까요? 오징어, 아니 가죽입니다. 이 상태론 도저히 작업을 할 수 없을 것 같군요. 쭈글쭈글한데 딱딱하기까지 하거든요. 지금이라도 포기할까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포기할 때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고 하려고요. 오래된 만큼 세척도 할 겸 일단 물에 푹 담가 불려봤습니다. 15분 정도 불렸더니 색이 진해졌습니다. 이런 풀그레인 가죽 가방은 물에 닿으면 부드러워지거든요. 딱딱하게 굳었던 가죽이 부드러워졌습니다. 한 줄기 희망이 보이는군요. 판을 하나 올리고 말려줬습니다. 며칠 뒤 꺼내보니 오, 평평하게 펴졌습니다. 근데 여전히 마른 오징어 같네요. 가방이 무거웠던 이유는 바로 이 두꺼운 가죽 때문이죠. PR을 하러 서울행 기차를 탔습니다. 아는 공방 대표님이 대형 PR기를 쓰게 해주셨거든요. 고맙습니다. 신설동에 장식을 사러 왔습니다. 가죽과 잘 어울리는 앤틱 세팅 컬러로 자석 호크, 디링, 그리고 버클을 샀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가죽이 한층 가벼워졌습니다. 그 이유는 바로 한층을 날렸기 때문이죠. 이제 이 가죽으로 작은 토트백을 만들 건데 세상 하나뿐인 명품 가방이 될 예정입니다. 명품의 가치는 헤리티지에서 나오잖아요. 아내분이 커리어를 쌓아오며 살아온 20년의 시간보다 더 값진 헤리티지는 없으니까요. 가죽이 얇아지면 장점이 많은데요. 완성했을 때 가볍고 저 같은 사람이 작업하기 수월합니다. 두꺼운 가죽은 자르기 너무 힘들거든요. 물론 두꺼운 가죽 제품도 있지만 요즘 사람들은 무거운 걸 싫어하거든요. 대신 가죽이 얇아지면 힘도 없어지는데 그래서 보강제로 단점을 보완해 줄 겁니다. 이건 인솔이라는 압축 스펀지 재료인데요. 신발 깔창 같은 소재예요. 얇아진 가죽을 푹신하게 만들어줍니다. 외곽은 7mm 정도 잘라내줘야 합니다. 이 부분에 바느질이 들어가는 거죠. 힘을 빼고 스펀지만 잘리도록 선을 따라 자연스럽게 자릅니다. 그럼 이렇게 뗄 수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앞판 2장을 준비하고 손잡이 심재로 쓸 PVC 튜브와 그걸 덮어줄 가죽을 준비합니다. 손잡이는 가방에서 제일 혹사당하는 부분이라 부분 보강도 해줬습니다. 바느질 구멍을 평행으로 뚫고 꾹꾹 한번 눌러준 다음 바느질합니다. 가방에 부착하기 전 엣지코트도 미리 발라줘야겠죠. 뜨겁게 달군 크리저로 장식선을 넣어주면 완성도가 한층 더 살아납니다. 정말 완성도가
살아있네요. 이제 여기 손잡이를 붙여주면 됩니다. 제 로고도 새겨줬습니다. 지금 만드는 부분은 가방 바닥입니다. 바닥이라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. 바닥이 부실하면 가방이 무너지거든요. 우리 몸의 하체가 중요한 것처럼요. 바닥판과 본체를 바느질로 연결해줍니다. 안감은 화려한 붉은색으로 정했는데 가장 아름답고 찬란했던 화양연화를 표현하고 싶었습니다. 자석 파츠를 안감에 달아줄 겁니다. 이 자석으로 가방을 여닫게 할 예정인데요. 입구 부분에 약간의 공간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띠를 만들어 그 위에 달기로 했습니다. 엣지 마감해주고 정중앙에 띠를 끼워 붙입니다. 그런데 아내분은 어떻게 한 회사를 33년이나 다니신 걸까요? 저도 회사를 다녀본 적이 있는데 전 8년 만에 추노했거든요. 다들 그런 시기가 오잖아요. 나가고 싶다. 분명 그런 순간들이 있었을 텐데요. 그걸 견디시고 33년을 다니셨다니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. 그렇게 오래 다닌 회사를 은퇴하게 되면 어떤 기분일지 상상도 안 갑니다.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? 가죽공예는 은퇴가 없습니다. 옆판에 디링을 걸어주고 본체에 붙입니다. 그 다음 송곳으로 바느질 구멍을 뚫어야 하는데 이런 일정한 리드미컬한 동작은 우리 몸의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시킵니다. 스트레스를 없애주는 호르몬이죠. 그래서 저는 평소 스트레스가 없습니다. 대신 주변인들 스트레스는 올라갑니다. 집에 안 들어와서. 마지막으로 엣지를 올려줍니다. 가방 본체는 완성했는데 깜짝 선물이 하나 남았습니다. 나침반인데요. 왜 이걸 가져왔냐고요? 아내분이 은퇴하셨잖아요. 그분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시점이니까 길잡이가 되어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가방에 달아주려고 합니다. 알아요. 낭만 한도 초과입니다. 딱 맞게 물성형을 해줄게요. 젖은 가죽을 나침반에 덮어 3D 프린트로 뽑은 몰드로 고정해주고 하루 동안 말려줬습니다. 근데 여러분, 짱구가 물성형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? 못 말립니다. 바느질합니다. 모양이 딱 맞죠? 나침반을 위한 전용 케이스니까요. 장식선을 그리고 구멍에 끈을 집어넣어 나침반 고리에 고정합니다. 띠 가운데 칼집을 내주면 구독, 좋아요. 손잡이에 걸 수 있습니다. 이제 스트랩 작업입니다. 스트랩도 마찬가지로 가방에 있던 스트랩을 재활용할 겁니다. 기존 가방 스트랩이 꽤 두꺼웠거든요. 이걸 피알기로 얇게 떠서 새로 만드는 거죠. 같은 가죽이니까 에이징 정도도 비슷하고 색상도 딱 맞아떨어지거든요. 원래 가방 만드신 분 감사합니다. 두껍게 만들어주셔서 재활용이 가능했습니다. Grazie. 길이 조절용 구멍을 뚫고 버클을 끼우면 완성입니다. 안녕하세요. 남편분께서 이벤트 신청하신 게 있어서 뭘 예쁜 걸 갖고 오셨어요? 기대가 됩니다. 직접 전달해. 아라라라따. 우와. 오, 진짜 그때 그 가방 맞아요? 말도 안 돼. 그때 그런 가죽이 아닌데? 그거는 정말로 그런 가죽이 엄청 아닌데? 무거웠는데 무거워서 잘 못 썼는데 너무 가볍고 귀여운데요? 말도 안 돼. 이건 뭐예요? 나침반인데요. 아, 새로운 길로 접어드셔가는 걸 우와. 근데
어디서 안 다녀도 길을 잃지 말고 똑바로 가라는 뜻인가요? 들고 다니기 아깝다 진짜. 맨날 아이패드 들고 다니잖아. 사이즈 딱 들어가고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어깨가 휘어질 이게 그 정도인데. 가죽이라는 게 이해가 너무 가벼워요. 은퇴 후 생활 응원하겠습니다.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. 박물관을 가야 할 것 같던 가방이 다시 주인을 찾은 것 같아서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. 새로운 출발선에 서 계신 모든 분들을 응원하면서 저는 다음 에피소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하은이었습니다.